네, 안녕하세요. 푸른뱀의 해인 2025년도 이제 어느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놓치면 손해보는 2025년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정리해 보았으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개인연금 가입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데요. 특히 올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뱉어내셨던 분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개인연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있는데요. IRP 뜻이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퇴직금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개인연금의 IRP 계좌는 퇴직금과 상관없이 본인의 계좌를 직접 개설해서 연금저축처럼 관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여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력한 세금 혜택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요. 개인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도가 있는데요. 두 계좌가 혜택은 비슷한데 연금저축펀드보다 IRP 계좌가 안전자산 30% 룰 등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채우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채우게 됩니다. 특히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이 지나간다면 2025년 세액공제 혜택은 영원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에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노리신다면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에서는 일반적으로 ETF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실 텐데요. 주변에 보면 세액공제는 받고 싶지만 투자가 두려워서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대신 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됩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증권사마다 자동으로 MMF 같은 상품이 매수되거나 직접 초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만 매수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것마저 싫으시다면 일단 계좌만이라도 당장 만들어 두시면 장점이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이 되시더라도 연금 계좌를 개설한 지 5년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개인연금이 필요 없으시더라도 추후 생각이 바뀌신다면 미리 만들어둔 계좌를 활용할 수 있겠죠. 현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개인연금까지 준비할 여력이 없으시단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나이 먹고 은퇴하면 근로소득마저 사라져 지금보다 삶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미래로 돈을 보내두어야 합니다. 연간 900만 원을 전부 채울 필요 없이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최고의 절세 계좌인 ISA 계좌입니다.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건 싫지만 세제 혜택은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만한 계좌가 없는데요. 손익통산, 소득에 따라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 그리고 비과세 초과분은 9.9% 조율 분리 과세 등 정말 좋은 세제 혜택이 많은 계좌입니다. 계좌 만기 시 원한다면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도 있고 이때 전환 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요. 연금 계좌와 다르게 계좌 만기 전이라도 납입 원금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일 생겼을 때 대응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단점이라고는 의무 보유 기간 3년이라는 것과 연간 납입 한도가 있다는 것 정도인데요. 혜택에 비해 큰 단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 또한 지금 당장 투자하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일단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의무 보유 기간 3년이라는 게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 개설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게 언젠가 투자를 마음 먹으시더라도 의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간 납입 한도도 연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 12월 안에 계좌를 개설하신다면 올해 2천만 원, 내년도 2천만 원 납입 한도를 부여받아 만약 내년에 갑자기 목돈이 생겨 투자하게 되시더라도 납입 한도의 제약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챙기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 징수되는 배당소득세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 생긴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연간 수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에 22%면 55만 원이고
만약 부부가 각자 투자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도 각자 적용받기 때문에 11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야겠죠. 주식을 팔지 않고 모아가기만 하시는 분들이시더라도 만약 수익이 나신 상태시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수익 250만원어치만큼은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셔서 비과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 체크리스트 네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체크리스트 1번부터 3번까지는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할 예정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23년부터 3년째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고향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의 일정 부분만큼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만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 좋은 구간으로 예를 들면 올해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10만원 그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똔똔이지만 3만원 답례품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답례품으로는 식료품이나 생필품 그리고 상품권 등 다양하게 있으니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쌀이나 곰탕 등을 받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3만원이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 기부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꽤 많은 답례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물가도 높은데 이런 데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 보자고요.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특이한 점 한 가지와 주의하셔야 할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고향의 뜻이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아무 곳이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첫 번째는 10만원을 기부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부한 지 자체의 답례품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답례품을 먼저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지 자체에 기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연 1회 스케일링 치료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이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 1회에 한해 치과 스케일링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따로 챙기실 건 없고요. 치과에서 알아서 보험 적용된 가격으로 치료를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1에서 2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연간 한도가 주어지므로 혹시 올해 아직 스케일링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올해가 전부 지나가기 전에 치료받아 치아 건강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놓치면 손해보는 체크리스트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엄청 특별한 것들은 아니지만 혹시나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